안녕하세요. 소확행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스파탐과 암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은 단맛을 좋아하지요. 우리가 달짝지근한 걸 먹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그래서 많은 분이 단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다하게 설탕을 먹게 되면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감미료가 많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1965년도에 개발돼 가지고요. 현재는 청량음료는 물론 잼, 주류, 그리고 식탁용 감미료, 아주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인공감미료죠. 최근에 이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됐다는 뉴스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아스파탐이 무엇이냐면요. 아스파탐의 열량은 칼로리가 설탕과 똑같습니다. 그람당 4칼로리죠. 그렇지만 단맛은 설탕보다 200배가 높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무설탕이라고 이제 라벨에 붙은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를 갖다가 사용한 건데요. 그 무설탕 제품에 아스파탐이 포함되는 것이 다 모든 식품에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에는 아스파탐을 이용해서 이제 무설탕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식약청 자료를 보면 국내 품목에 보면은 약 86만 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이 3,995개로 아주 많습니다. 소주, 막걸리 같은 주류부터 어린이용 해열제라든지 비타민, 수입산 김치, 각종 제로 탄산음료, 젓갈 등 알게 모르게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식품이 많습니다. 중상 김치의 경우는 80~90%가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라는 게 이 암연구기관인데요. 이 암연구소는 암의 원인을 식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연구소가 지금까지 연구들을 다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올해 7월 14일에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고 그 수준을 2B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B군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도를 따라서 1군부터 3군까지, 또 2군은 A와 B로 나눠서 4가지 범죄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1군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경우고요. 이제 담배, 술, 성면, 가공육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식품 같아서는 이제 담배, 술, 햄, 소시지, 위암 많이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런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도 1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예방을 위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치료하는 것이죠. 자, 바로 아래 2군은 이제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추적 물질로서요. 근거가 조금 제한적인 것이죠. 특히 붉은 고구나, 고온의 튀김, 우레탄 등에 해당되는데요. 자, 아스파탐이 속한 2B군은요, 2A군만은 아니지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물질입니다. 인체에 대한 자료가 아주 제한적이거나 동물 실험도 신뢰도가 낮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식품이 해당되는데 김치도 여기 속하고요. 이런 절임 채소나 알로에, 베라 등도 포함이 됩니다. 상군은 이제 발암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발암 넣는 거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죠. 단맛을 내는 수많은 감미료가 있는데 대개 28가지 중에서 다 상군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올라간 거죠. 옛날에 사카린은 이제 동물 실험에서 암이 유발돼서 2B군이었다가 이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3군 무관함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파탐이 처음으로 2B군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발암 가능성으로 2B로 분류됐는데 계속 섭취하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연구소 분류에는 암이 유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스파탐이 사람에게 유발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연구들이 증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2B 분류라는 것은 아스파탐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평가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욕량에서 암이 안정성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암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 더 나은 연구를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이제 평가하는 것은 이제 그 WHO와 FAO 합동의 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량농업기구와 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전문가위원회인데요. 이 식품 첨가물 위원회에서는 사람들이 식품 첨가물을 얼마나 노출되는 고려해서 암의 발생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파탐 소비와 인간의 암 사이의 연관성의 증거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즉 현재 아스파탐에 복용하는 노출 정도라면 건강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품을 허가하는 규제 당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이번 발표에도 사실 규제 입장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유럽 식품안전청 EFSA 모두 아스파탐과 그 불의 제품은 현재 노출 수준에서는 사람이 섭취하기 안전하다고 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도 현재 사용규 중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파탐의 최대 섭취 혈당량은 몸무게 1kg당 40mg으로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FDA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이걸 ADI 허용 값인데요. 최대 섭취 허용량인데 ADI의 상한값이 50mg per kg per 일. 그러니까 하루에 약 75%의 아스파탐을 먹어야지만 이 ADI에 도달하는 거죠. 75봉지 뭐 사람이 먹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 성약자 설명에 의하면 이제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콜라 250ml는 아스파탐이 43mg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5캔, 아스파탐에 함유된 750ml 탁주는 하루에 33병을 먹어야지 일일 섭취 허용량 ADI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 2019년에 식약처에서 조사한 걸 보면 한국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 섭취 허용량의 0.12%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용량을 우리가 상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에서 식약처에서 따로 더 규제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스파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안전하기 때문에 꼭 피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스파탐은 페닐알라인, 아스파라긴산, 메탄올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아스파탐이 유전강에 분해서 이제 아까 같은 성분으로 분해돼서 이제 흡수되는데,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산은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페닐케톤증이라는 특별한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아주 소수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환자 말고는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문제는 없고요. 메탄올은 이제 이게 나쁜 거죠. 메탄올은 포르말데히드로 분해되면서 이제 좋지 않지만 요 양은 너무너무 적어서 건강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면 전혀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아스파탐을 함유한 제품은 제품 패키지 뒷면이나 측면에 성분 표시를 해서 라벨을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파탐을 꼭 피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없는 페닐케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요 라벨에 아스파탐이 얼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하려면 피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빵류나 과자류,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식품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체량을 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식품에선 아스파탐 소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여겼기 때문에요. 자, 아스파탐이 이제 2B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마 식약처에서는 조금 더 강한 기준이 나올 수는 있겠다고 하겠지만, 현재 아스피린 섭취량으로서는 안정성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아스파탐은 우리가 계속 꽤 걱정 없이 드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스파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현재 우리가 일일 복용하는 용량으로서는 크게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2B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식품에서 암이 생기냐 안 생기는 연구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식품을 먹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는 연구가 쉽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가 밝았기 때문에 2B로 분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허용 용량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